오늘은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다이어트랑 무관하게. 어차피 제가 하는 방송이니까 무엇을 하든 제 맘입니다. 뭐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 안 듣고 싶으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오늘 이 SNS에서 좀 뭘 봤는데 뭐였냐면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TV 프로에서 방영한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해놓은 영상이었는데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낸 의견인데 그게 나름 괜찮다고 해서 뭐 교수분이셨나? 전문가분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목차가 뭐냐? 첫 번째로 PC방에 함께 가서 게임을 해볼 것. 두 번째가 술버릇을 확인할 것. 세 번째가 장시간 운전을 시켜볼 것. 네 번째가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행동을 볼 것. 다섯 번째가 일부러 싸움을 걸어볼 것이라는 5가지였는데 이게 그 사람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볼까 해요. 일단 그 게임을 하고 운전을 하는 거 그리고 술버릇 그리고 싸움을 걸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이런 건 전부 그 상대의 무의식 습관을 보는 거잖아요.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은연중에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감지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감지하는 법이라는 것은 사귀기 전이라든가 사전조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상호 과연 이런 관계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까?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이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남자예요. 옆에 썸 타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 썸남이 과연 게임에 푹 빠져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까요? 옆에 여자분이 계신데 아마 게임보다 여자분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술버릇을 확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썸을 타는 여자랑 술을 먹는데 내가 취해서 무의식 행동이 나올 정도로 과연 취할까요? 가령 이제 뭐 여자분을 취하게 할 정도인 건 몰라도 내가 술을 먹고 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시간 운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썸녀가 옆에 있는데 무의식적인 운전 습관이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운전을 할 때 인격이 돌변하는 편이에요. 정말 180도 변하는 편인데 아무리 그래도 의식적인 관계가 옆에 동승을 하고 있으면요. 절대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인격이 강하게 변한다. 정말 좀 180도 변한다 하면 변하면 변할수록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죠. 그래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무의식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싸움을 건다. 어지간해서 연애 초반이나 이럴 때는 싸움이 되지를 않죠. 대체로 이제 남자분들이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연애가 한참 진행된 사이도 아니고 썸을 탈 때랑 연애 초반일 때 막 남자친구랑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받아주고 막 받아치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 화해하나요? 그냥 거의 파국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남자분들도 그걸 알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받아주죠. 그래서 이 부분 이것도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식당 종업원 얘기는 사실은 이건 저는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의식 관련해선 제외를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무의식으로 갈 만한 상황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체크리스트가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여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막 빠져드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여자는 단번에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상대에게 호감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금사빠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엄밀히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기분의 작용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나타나는 그 상대의 방어 기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남자가 무의식의 표현을
했어요. 정말로 뭐 했다 쳐요. 그러면은 막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다던가 운전을 하다가 막 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제거를 하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표현은 말과 행동과 표정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말로 하는 게 욕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행동, 즉 폭력으로도 이어질까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만 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말없이 주먹부터 행동부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자기가 놓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자기 혼자 하는 것이지 그거를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게끔 상대방에게 표현을 한다고도 볼 수는 없거든요. 엄밀히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스트레스 제거 표현으로서 이 욕설을 한다거나 폭력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또 좀 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표현으로서 좀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것이 팩트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아니냐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굳이 이런 점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내가 오늘 맞선 봐서 내일 결혼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내가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함께하게 될 때 나한테 오는 그런 상대를 이런 경험하면서 오는 위화감이란 게 있거든요. 좀, 아니네. 이건 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위화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느끼는 부분이 이런 5가지 체크리스트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캡처했던 거기다가 댓글을 남겼던 게 있는데 저 이게 너무 웃겼거든요. 만약 게임하는 모습으로 폭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걸릴 거다.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PC방을 한번 가보시면요.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PC방 자체는 분위기만으로는 여기가 혹시 남자 교도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8살짜리 아들이 있지만 그 조그마한 것도 게임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나름 자기가 알고 있는 나쁜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제거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웃기긴 한데. 근데 그런 모두가 다 데이트 폭력을 일삼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그런 체크리스트 혹은 제가 했던 말 이런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을 드려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정보가 이런 체크리스트가 TV 프로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는 나름 MC도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당시에 같이 동석을 했던 교수분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자체가 공식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방송이라는 게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그 반대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언급을 해본 것 뿐이니까 혹시나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스트레스 제거 표현으로 막 뭐 폭언, 폭력, 그리고 막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제가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